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 새하얀 눈으로 덮인 워싱턴 DC 국립미술관의 야외 조각공원에 나왔습니다. 1941년 개관한 국립미술관은 동관과 서관 그리고 현대 조각품을 전시하는 야외 조각공원으로 구성되는데요. 그중 1999년 개관한 약 2만 4천 제곱미터 면적의 야외 조각공원에는 미국 팝 아티스트인 로이 릭턴스타인의 하우스, 클래스 올덴버그의 타이프라이터 이레이저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 21점이 분수를 중심으로 전시돼 있습니다. 또 마르크 샤갈의 1971년 모자이크 작품 오르페우스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친구이자 후원자인 에블린과 존 네프의 결혼 선물로 샤갈이 그들의 워싱턴 DC 집 정원에 설치해 줬던 겁니다. 이 작품은 2009년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3년에 걸친 이전 작업을 거쳐 이곳 조각공원으로 옮겨왔다고 하는데요. 한편 11월에서 3월 사이에는 공원의 중앙 분수에 설치된 유료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온라인 매체 시티즌 뉴스가 지난 2일 폐간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비슷한 성향의 입장 신문이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직후 폐간을 발표한 지 나흘 만인데요. 시티즌 뉴스는 지난 2년간 홍콩 사회의 변화와 언론 환경의 악화로 안전을 우려해 자진 폐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틀 뒤 온라인 매체 전고일보마저 자진 폐간을 발표해 홍콩에서는 지난 6개월 사이 4개의 독립 언론 매체가 문을 닫았는데요. 한편으론 지난 3일 친중 진영이 장악한 홍콩 입법회에서 새로 선출된 의원 90명의 충성 선서식이 진행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단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와 권력 분점 협상을 벌여온 압달라 함독 수단 과도정부 총리가 지난 2일 결국 사임했습니다. 함독 총리는 앞서 군부 쿠데타 직후 가택 연금됐다가 군부와 과도정부의 정치적 논의에 합의하며 복권됐는데요. 여전히 격렬한 반군부 시위로 유혈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간 정부 출신인 함독 총리마저 결국 군부와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임해 수단의 민주정부 구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군부 쿠데타 후 수단 내 내정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미국 북동부 일대를 덮친 겨울 눈폭풍으로 일부 도로와 항공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이날 워싱턴 DC와 인근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연방정부 기관과 학교 등이 문을 닫았습니다. 폭설 여파로 버지니아 북부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들이 20시간 넘게 길 위에 갇혀있기도 했는데요. 워싱턴 DC 일대에는 수천 대의 제설차가 투입돼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한편 이번 폭설을 반기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워싱턴 DC에서는 시민들이 눈싸움을 벌였고 오랜만에 내린 눈을 즐기는 동물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기 위한 차량과 시민들의 행렬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새해 들어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00만 명을 넘어서고 유럽에선 누적 확진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전 세계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각국이 봉쇄의 고삐를 조이면서 네덜란드 등지에서는 수천 명이 정부 봉쇄 조치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변이가 증상은 비교적 약하지만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One year ago today, in this sacred place, democracy was attacked, simply attacked. The will of the people was under assault. The Constitution, our Constitution, faced the gravest of threats.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미국 워싱턴 DC의 의사당에 난입해 대통령 선거 결과 인증 절차를 방해하려 했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세계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폭도들에게 짓밟혔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의사당 점거 사태 그 후 1년 동안의 기록을 되돌아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walk down Pennsylvania Avenue. I love Pennsylvania Avenue. And we're going to the Capitol, going to try and give them the kind of pride and boldness that they need to take back our country. 이 연설 직후 2020년 대선 결과는 사기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 주장에 선동된 군중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의사당에 침입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경찰 1명을 포함해 5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으며 220년 역사의 의사당 건물은 약 3천만 달러 규모의 파손 피해를 입었는데요. 또 이날의 트라우마를 겪은 경찰관 4명이 몇 개월 사이 잇따라 자살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I was grabbed, beaten, tased, all while being called a traitor to my country. I was at risk of being stripped of and killed with my own firearm as I heard chants of kill him with his own gun. I could still hear those words in my head today. 미 하원은 7월 양당 의원 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사태의 전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의 난동 용의자들이 경찰에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았고 727명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는데요. 프라우드 보이스, 오스키퍼, 3% 등 극우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이 폭력적 행동을 계획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난동을 부추긴 혐의로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이 기소될지 여부인데요. But we know that for 187 minutes, President Trump refused to act. And he refused to act when his action was required, it was essential, and it was compelled by his duty, compelled by his oath of office.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와 마크 메도스 전 비서실장 등 최측근들은 조사위원회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 모독죄로 고발당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난동이 벌어질 동안 3시간이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죠. 그럼에도 그는 지난 1년 동안 대선이 사기였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사위원회가 백악관 기록을 열람할 수 없게 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The form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created and spread a web of lies about the 2020 election. He's done so because he values power over principle, because he sees his own interest as more important than his country's interest, than America's interest. 더 큰 문제는 이 사태 이후 미국 사회의 분열과 반목이 깊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민주주의가 타격을 입었지만 이를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U.S. democracy is already in crisis. It has already taken a hit. It is already downgraded. And the question is whether the United States can do what it has done so many times in its history and pick itself back up again. 이제 미국 정치권의 관심은 올 여름에 나오는 의원회의 보고서에 쏠려 있습니다. There's just something about a Appalachian dulcimer instrument. The sound is so peaceful and calming. The word dulcimer actually means sweet song. So when I play one, I feel pretty peaceful about it too. It's really, the music affects you. I'm Mike Klimmer. I have a shop here in Townsend, Tennessee. I play the dulcimer and I build the dulcimers. This is one of them that I made. I actually started building dulcimers in 1976 as a hobby to start with. And I realized that I really like this. So in 1996, we started our shop there in Townsend. I didn't know anything about business, and neither had my wife. We just had about $50 and 2 credit cards, and that's how we started. What you need to make a good Appalachian dulcimer is good wood. I like to have wood that comes from Appalachia if you're going to make an Appalachian dulcimer. This is wormy chestnut, and it's very dry. You have to cure it for a while. This is the band jammer that I invented. This is a hybrid between a dulcimer, made like this, and a banjo, which is made like this, so you get the ease of playing of a dulcimer, but the sound of a banjo. And it's just one of those kind of sounds that just makes you smile.
Well, we're just getting ready to go to the jam. We go down here whether it's raining or shining, or as long as it's not flooding, we usually go. And it's just a good time to get with a bunch of folks and just have a good time playing music. This is in Townsend. We're doing it every Monday. Here we are. It's sort of a free thing that anybody that wants to could be there, and that's what keeps it fresh. We don't know who all's going to be there at any given Monday, and it's a lot of fun that way. It's absolutely beautiful to see young people and old people playing together to pass down what they know, their music, their musical instruments. Throughout the Appalachian Mountains, the mountain dulcimer is a gorgeous instrument.